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제가 그린벨트 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그린벨트라는 게 계란의 계란 후라이를 생각하면 되죠. 이 노른자에서 흰자의 그 가장자리, 대도시 군을 봤을 때 그 가장자리 이제 시군 단위로 넘어가는 곳에 울타리처럼 두툼하게 형성된 곳, 그 지방같이 이 형성된 곳이죠. 이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이 정부에서 국토의 종합 발전 계획을 위해서 박정희 시대 때 만들었던 그린벨트가 최근 이제 풀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화순군 공무원들과 점심을 먹었었는데 화순군에서도 굉장히 기대를 하더라고요. 이 광주광역시, 제가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곳이 이제 광주광역시 이렇게 이제 그린벨트 이 지역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풀어지면은 어떻게 되죠? 이 개발 호재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산업단지. 이 산업단지가 풀어지게 되면 그 주변에 뭐 상가라든가 이 부동산 또 아파트 뭐 이런 사업들도 들어서게 되거든요. 가뜩이나 지금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풀어지게 되면 이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보상금 나오잖아요. 보상금이 나오게 되면 또 주변에 또 투자해서 이제 그런 이제 상승 심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오늘은 제가 광주광역시에서 담양군과 장성군에 걸쳐 있는 그린벨트를 한번 돌아보면서 이 그린벨트 해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출발하시죠.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은 영산강입니다. 영산강. 오늘 강아지하고 함께 영산강에 나왔습니다. 그린벨트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제 여러 같은 성원, 응원과 관심 덕분에 구독자 10,000명, 이제 거의 9,000명 가까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더 눌러주시면 8,900명, 9,000명 될 것 같거든요. 예, 좀 한번 더 힘을 실어주시면 강아지하고 열심히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똘입니다. 자, 그린벨트 규제 완화 정책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가 크다라고 전반적으로 좀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는데요.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 뭐 공장이라든가 사업체를 설립하는데 이 땅값이 비싸면 투자비 비싸잖아요. 이것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 특히나 울산 같은 경우는 이 투자할 땅들이 없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 부족 이야기를 대통령이 제안했고 그 제안을 풀어주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제 그린벨트에 대한 관심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곳들 다 묶여 있죠. 이쪽은 이제 영산강, 대한민국 4대 하천인 영산강 유역인데, 하천도 사실은 그린벨트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곳이고, 지금 광주 근교를 쭉 보시면 이렇게 장성, 뭐 담양, 화순 이쪽 지역,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다 그린벨트 묶여 있습니다. 이 땅에 뭐 소유주들도 계시거든요. 그린벨트 내에 땅을 소유하신 분들, 뭐 재산권들 행사들을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못하고 있어서 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다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일요일 쉬는 날인데 이제 막내하고 강아지 데리고 이렇게 영산강 산책길 나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기분이 좋네요. 나오니까 갈대도 우거져 있고,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환경, 자연환경 보호죠. 이 그린벨트의 숨기능 같은 역할인데, 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또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지역에 활력을 좀 줄 수 있죠. 지방이 소멸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어려운 것들, 그리고 지금 지역 부동산 경기가 엄청 위축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리기 위한 혜택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린벨트 해제인데, 이게 이제 어제 오늘만 있었던 일들 아니죠. 해마다 선거 때마다 이게 되풀이 됐던, 총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왔던 선심성 정책이다라는 그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어제 이제 부모님, 어머님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저희가 고향이 담양인데 이 담양에 논들이 많이 있죠. 이 절대 농지로 이 논들이 묶여 있는 건데, 사실은 이제 LH 투자 문제로, 이 투자 부정 부패 문제로 농지들이 거의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농지를 살려고 하는 기준들이 까다롭고 엄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논이 안 팔립니다. 농사를 짓고 싶어도 서울에 있는 사람이 담양에 전남의 땅을 못 삽니다. 예, 실제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
땅을 사야 되게끔 규제가 대폭 강화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거래가 안 되고 지역은 거의 진짜 소멸입니다. 소멸. 이대로 10년 있으면, 이거 보고 계시는 것처럼 담양, 장성, 뭐 경북, 뭐 어디 충청도 시골 소단위는 다 사라지게 됐으니까 이런 걸 좀 풀어주는 것들도 지금 실제로 이제 필요한 정책이긴 합니다. 현재 정부는 광주, 대전, 부산, 울산, 창원, 대구 6개의 도시, 이 대도시 주변에 2428 제곱킬로미터, 여의도에 837배 정도 되는 면적의 그린벨트를 풀어주겠다, 규제를 완화해주겠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광주도 512 제곱킬로미터 그린벨트를 풀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린벨트 풀어주는 게 지역에서는 한 20년 전에 여수, 제주, 뭐 춘천, 뭐 지방의 중소도시 그린벨트를 전면해줬는데, 거의 20년 만에 나왔던 정책이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 국토부 장관이 안 풀어주겠어요? 이렇게 풀어주고 개발이 되는데, 이제 어디가 어떻게 풀려지는가에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그 땅의 또 소유주, 관심 있는 분들 되게 촌매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다 이제 그린벨트.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자, 현재 전국 그린벨트의 64%가 지방에 몰려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도시 주변 이 대규모 산업단지 확보. 지금 여기도 보시면 광주 첨단인데, 이 산업단지들이 계속 잇따라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첨단 3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개발되고 있는 택지 개발 사업인데, 이 사업들이 이제 장성과 광주, 경계에 몰려 있습니다. 이 대도시 주변의 땅들이 이제 부족하면, 뭐 군 단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땅들이 묶여 있으면 이제 투자 유치를 하는데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게를 여유 땅을 확보해 놓는 게, 얼마나 확보해 놓고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경쟁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너무나도 이제 환영을 하고 있고, 그쪽 주민들도 다 환영을 하죠. 땅값 올라가고 재산권 행사할 수 있는데, 그죠? 여기 이제 그린벨트 이런 데도 있었네요. 저는 광주 사람인데 이렇게 처음 와봤습니다. 꼭 소풍 나온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 광주 같은 경우도 이제 산업단지로 개발하고 있는 게, 이제 공공한 이전 문제를 비롯해서 반도체, 또 의료 특화 산업단지, 에너지 산단, 이런 필요한 토지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 8.88 제곱킬로미터 정도 지금 그린벨트가 남았는데, 이게 공급이 좀 많아지면 광주도 산업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고 발달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도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준비 작업들을 착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환경평가 1, 2등급 이런 습지 같은 것들 이거 안 풀어줬었는데, 이런 것들도 대폭 풀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환경 보존도 중요하지만 이 먹고 사는 문제, 좀 지금 침체된 경기를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으로 정부의 지침들, 방침들이 포커싱을 두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인허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환경부, 또 영산강유역 환경청, 뭐 국토부, 뭐 지금 인허가 과정에서 수년이 걸리거든요. 10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패스트트랙, 통합 신속 뭐 이렇게 이제 진행되면, 길었던 것들이 한 4년 5년에 걸렸던 것들이 한 1년 사이에 이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진짜 뭐 산심석 정책적 뭐 표 싸움으로 끝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런 걸로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 민주당 정책위 의장 인터뷰 제가 엊그저께 하고 왔거든요. 그분에 대해서 제가 그린벨트 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 문제를 또 보시면서 국회의원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정부 방침에 대한 이 국회의원들의 생각들도 한번 미리 살펴보도록. 전략 산업을 할 때는 그 총량제에 상관없이 시행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조금 완화가 될 것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래요. 담양 같은 경우에 대전면이 광주에 딱 붙어 있는 데잖아요. 네, 그렇죠. 대전면보다 한 발 떨어져 있는 데가 수북면인데, 수북면은 그린벨트가 대전면보다 좀 적어요. 대전면은 모두가 그린벨트고. 그러니까 인구가 수북면은 계속 늘어나는데, 대전면은 과거에는 많았는데 뭐 그대로 정체되는 거죠. 요즘 역전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구가. 그처럼 그린벨트가 주는 지역 개발에 미치는
열기 효과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걱정은 되지만 또 그린벨트가 갖고 있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해제하자고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을 하는 노력, 이걸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전면은 최소한도로 꼭 필요한 정도의 면적이 아니면 굳이 그린벨트로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군이나 도에 저도 그 의견을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대전면이 고향이기 때문에 대전면에 제 땅이 좀 있는데 그린벨트가 아닌 것은 단 한 평도 없습니다. 모두 그린벨트입니다. 심지어는 저는 또 그린벨트하고는 뭔 인연이 있는지, 우리 처갓집은 저기 광산 본양이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갖고 있는 땅도 모두 그린벨트입니다. 단 한 평도 빼지 않고. 이 말씀으로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뭐 제가 갖고 있는 마음 일단을 표현을 하겠습니다. 좋죠.